자, 책을 보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259페이지에 보면은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나오거든. 그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파트를 총론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등기 하나하나의 강론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론을 배우러 간다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거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뭐다? 보존. 우리가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목이거든, 지목.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축척 변경입니다.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존입니다, 보존. 두 번째 중요한 게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그럼 이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이거든. 소유권 보존을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2개에 2개가 나온 거예요. 그 12개에 2개가 나왔다는 거는 비중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배우러 갈게요.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볼게요. 여러분들 소유권 모르는 게 이렇게 나오면은 자, 의의는 통과, 그 다음에 소유권 모르는 게 하는 경우 이래 나오거든. 갈로 열고 2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 보면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처분 제한의 등기와 직권 모르는 게 나와야 안 나요? 이거는 해마다 지문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이러면은 보존이라는 말이 있고 직권 보존이라는 말이 있지. 그럼 이 보존은 그냥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지, 신청. 여기는 직권 보존이니까 말 그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이 말. 그러면 물을 때는 직권 보존 기에 대상을 묻습니다, 대상. 이 대상은 2개밖에 없거든, 2개. 그게 하나가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하나는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응용이 됩니다. 요거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하죠? 네.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공부할 때는 거꾸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거든.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일단 답을 제껴놓고 갈게요. 압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할 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직권보존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직권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법원에서 들어왔을 때만 직권보존 등기나. 그러면 법원 이외의 행정기관에서 들어오면 직권보존 등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압류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하거든. 과세관청에서 하거든. 과세관청은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당하지 않아. 그죠? 따죠? 법원에서 들어와야 되고 소유권에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처분에 뭐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만 해볼게요. 아까 자, 요렇게 보세요. 우리가 좀 전에 등기 필정보 이렇게 해가 배울 때 요거를 배웠거든. 자, 이리 와 보세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어졌어요. 자, 요렇게 되었거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어. 미등기입니다. 두 번째, 갑하고 을하고는 요 사람이 채권자, 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아? 그럼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있다면 그 부동산에 가압류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을이 자 이렇게 합니다. 요 부동산에 가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네요. 해.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압류를 촉탁한다, 안 한다? 해.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갔어요. 가압류 등기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다면 1번에 자 이러면 1.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2번에 가압류를 붙인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여기다가 2월 1일 등기 이렇게 되어졌어요. 요게 직권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됐다? 가. 그러나 갑이 신청을 한 거다. 등기관에 직권을 한 거다. 직권. 그러면 갑에게 등기 필정보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 그 대신 등기 완료 통지는 뭐다? 한다. 요거 딱 됐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261페이지를 봅니다. 다시 260페이지를 보세요. 의의를 봅니다. 의의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줄 것입니다. 법은 줄 것입니다. 소유권 줄 것입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 그러니까 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표 안으로. X를 보세요. X. 과세 관청 관할 세무서 찾았습니까? 그러면 체납처분에 압류 줄 거 보세요. 압류. 그 다음에 이 B입니다. B. 소유권 이외를 줄 것이요. 소유권 이외. C입니다. 저당권을 줄 것이요. 그러면 A는 왜 틀렸느냐? 세무서기 때문에 틀렸고, B는 왜 틀렸느냐? 소유권 이외기 틀리면 소유권인데 소유권 이외니까 틀렸고, C는 저당권은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왜다. 왜? 그래서 그게 틀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왼쪽에 옵니다. 경매, 가압류, 가처분. 됐죠? 네. 그러면 이제 E를 보세요. E. 임차권 등기 명령. 그거 이제 이해됐다, 안 됐다? 자, 요리로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지금 요거거든, 요거. 자, 설명해 볼게요. 이걸 지문으로 띄웁니다. 자, 띄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답은 이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등기를 안 했어. 미등기라며, 미등기. 이걸 을에게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은 미등기 부동산에 임대차를 사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끝나서 그럼 을은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되지.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은 안 빼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죠. 지금은 나가도 돼야 안 돼요? 돼. 단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놓고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촉탁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등기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촉탁이 들어가서 임차권 등기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지.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돼. 이거는 응용이 안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는 거예요. 됐죠?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 자, 니은. 직권 보존 등기는 법원에 재판할 때 법원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재판에는 처분 제한을 하는 것이므로, 자, 죽었습니다. 법원 외의 다른 행정기관 끝에 없다. 항상 어디에서 들어와야 된다? 법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직권 모르는 게 할 때는 일반 정의와 같으나 갑구에 등기될 때, 자, 줄 거 보세요. 접수 번호와 접수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자르세요. 등기 실행 연월일을 기록한다. 찾았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부를 보세요. 등기부에 접수 칸이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지. 등기 원인 칸이 비었다, 안 비었다? 비었지. 자, 여기로 오세요. 이래서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요 칸이 빈다는 거는 됐다, 안 됐다? 등기 원인 칸은 빈다, 안 빈다? 그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등기 원인은 1번부터 있다, 2번부터 있다? 2번. 그럼 다시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다른 애입니다.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1월 2일 날 뭐다? 매매. 여기 뭐다? 요게 등기 원인이라는 거 아시겠죠? 요게 등기 원인 일자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답입니다. 등기 원인 일자는 2번부터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은 1번은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 처음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아무것도 있다 없다. 그 역할을 비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모든 등기는 원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보존 등기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소유권 모르는 길은 등기 원인 일자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을 했죠. 공시법 문제풀이를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제가 정리를 다 해놨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개 중에 요 지문 있죠. 요게 1, 2, 3등 안에 들어가는 지문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요거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이제 원점으로 갔어요. 자, 원점으로 갔어요. 그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왔죠. 그럼 요 칸도 빈다 이 말입니다. 직권 보존 등기는. 오케이? 왜? 여러분들 여기 접수죠. 여러분들 접수 일자와 신청 일자는 같아 안 같아? 다시 신청은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게 신청이지. 등기는 받아가는 게 접수지.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맞다, 맞다? 그러면 신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청일자, 등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접수일자.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용어의 차이일 뿐이지. 맞죠? 그러나 일반에 오세요. 그러면 요 칸에는 신청일자를 기재한다. 오더와이더. 그러나 여기는 직권보존이잖아요. 직권보존. 신청이 있었다 없어? 그러니까 이 칸도 빈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2월 1일 등기 나왔죠? 옆에다가 등기 무슨 일자, 실행일자. 등기 무슨 일자, 실행. 여러분들이 거기에 2020년 3월 3일 등기 찾았습니까? 네. 거기다가 무슨 일자? 실행일자. 그 실행일자.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위로 동그라미 3번에 니은으로 갑니다. 두째 줄에 이건 아까 했죠. 자, 적었습니다.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제 4번을 갑니다. 4번에는 이랍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가 경료된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처분에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행하여 죽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 길은 말소되지 않는다.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그러면 자, 칠판을 봅니다. 요거 하나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압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경매 들어간다, 경매 안 들어간다? 경매. 맞죠? 네. 그러면 갑은 돈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으면 바로 경매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다시.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 너무 착해서 그래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등기부 떼보니까 압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보름 있다가 가면 바로 공매가 밑에 붙어 있습니다. 압류가 들어갔다는 거는 뭐 들어가겠다? 공매 붙이겠다 이 말이잖아요. 맞다. 세금은 안 냈으니까 압류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과세관청에서 그 부동산 처분해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야 된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공매 붙이겠다 이 말이지. 근데 등기부를 떼봤어.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등기부 다시 떼보면 밑에 뭐라고 써놨다? 경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고 써놨다, 안 써놨다?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제 말을 하고 싶은 말은 가압류 다음에는 바로 경매가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돈 갚아야 된다, 안 갚아야 된다?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돈 갚으면서 이 가압류 말소시키라고 한다, 안 한다? 아니, 돈을 갚았으니까 이거 말소가 돼야지. 요거는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것도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지금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 말이랍니다.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그 전제가 되는 직권 소유권 모르는 길은 말소한다는다 안 한? 가압류만 지우는 겁니다. 이제 보존등기 되었는데 뭐. 오케이? 네, 통과. 옛날에 답으로 한번 만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은 작년도 기출문제죠. 그죠? 답입니다. 답. 보세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취득자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죽었습니다. 소유권 보존의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이라고 썼어요. 이전이라고 쓰고 X라고 하세요. 자, 보존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네. 그럼 통과. 잘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2페이지 그 제한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꺼번에 다 해놓은 겁니다. 지분이죠. 지분. 표로 갑시다. 표로요. 지분의 좌우를 봅니다. 소유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돼. 보존은 시작 X. 지분의 저당권은 시작 O. 지분의 용익권은 시작 X. 지분의 가압류 들어서 시작 있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은 시작 XX. 그러면 지분의 본등기가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잠깐만 와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지분만의 본등기가 있고 전부에 대한 본등기가 있거든. 요걸 외워둬야 돼요. 자, 지분의 본등기는 오더와이더. 그럼 요거 중요한 건데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여기로 오세요. 자, 여기로 옵니다. 그럼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소유권 이전입니다. 지분의 소유권 이전은 돼야 안 돼요? 빨리 된다고 그랬어요. 돼야 안 돼요? 돼. 이거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인데 이 집이 시가 2억짜리예요. 그러면 을하고 병하고
각각 1억씩 내어가 2억짜리 집을 사기로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답다.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보세요. 2번에 얼, 병,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해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본등기하면 공동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답입니다. 지분의 매매는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나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걸 판례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이래 하세요. 지분의 소유권 이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가등기만 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죠? 그러면 지분만큼 본등기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모르면 외우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 오세요. 전부는 있잖아요. 자, 이런 말입니다. 둘이 같이 가서 본등기했다. 문제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여기서 전부는 그게 아니고 병이 자기 지분을 매매하기 위해서 을의 지분까지 본등기를 청구할 수는 시작 없다. 이게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 이렇게 다 외우세요. 오케이. 네, 됐어. 그 다음에 왼쪽입니다. 5번의 포괄 유정은 지분에 돼야 안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5번 옆에다가 187이라고 적으세요. 187. 자, 제 손을 봅니다. 특정 유정이 있고 포괄 유정이 있지. 특정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오더와이더 오. 포괄 유정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제 손을 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은 을, 2분의 1은 병. 포괄이다. 특정이다. 괜찮아요. 이리 오세요. 자, 봅니다. 특정은 말 그대로 특정한다, 특정한다. 그 연장을 작성할 때 아파트는 A에게, 임야는 B에게, 농지는 C, 이렇게 딱딱딱 집어주는 거는 무슨 뜻이죠? 특정.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특정이다, 포괄이다, 포괄. 칠판을 봅니다. 제 말을 잘 읽어보세요. 제 말을 잘 읽으세요. 내가 죽거든 내 전 재산의 2분의 1입니다. 포괄이다, 특정이다, 포괄. 이게 포괄입니다. 특정이 아니에요. 전 재산의 2분의 1은 시작 포괄. 그러면 유정자가 사망했지. 그러면 수정자는 2분의 1에 대한 소유권은 등기에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그러면 2분의 1만 소유권 이전에가 갈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정리를 할게요.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시험장에 가면 포괄 유정이 뭐냐? 특정 유정이 뭐냐? 그런 문제는 없다니까. 우리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체법은 포괄이냐 특정이냐를 묻지만 절차법은 그게 아니고 등기해야 물건이 변하느냐 안 해도 변하냐만 묻는다 이 말입니다. 절차법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포괄 유정은 186이다 7이다? 시작 7! 그럼 이미 소유권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과정을 볼 필요 있다 없다? 그럼 끝글자는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할 때. 그럼 공부할 게 없다니까. 그럼 포괄 유정은 오늘 뭐만 기억하면 된다? 187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 유정은 맥치고 186 이렇게 되지. 두 개를 분류했다는 말은 답이 같다 다르다? 통과? 됐어.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이러면은 공부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상에 이제 딱 가면은 저 사람이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와가 사진부터 먼저 찍으려고 하는 사람 먹고. 그건 초보자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산에 가면 또 도시락 싸워요, 안 싸요? 옛날에는 도시락을 안 싸가고 그냥 김밥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맨밥입니다. 맨밥. 오케이? 김밥 사오는 사람은 또 초보자다, 초보자이다. 초보자입니다. 그럼 반찬 딱 보면 또 초보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프로는 그냥 여름철에 가면 된장에 상추 쌈하고 고추하고 이렇게 가져와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가면 온 통마다 반찬이 다양해. 반찬이 다양해. 새벽부터 3시부터 일어나가 반찬 준비했다 했다. 그러니까 프로는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전날에 그냥 상추 씻어가 비닐봉지에 딱 해가 냉장고에 딱 놔놓고
맞죠? 된장 딱 놔놓고 아침에 그거만 탁 담아가 탁 출발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이제 그게 프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더 공부도 이제 똑같은 거예요. 공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잘 잡아야 돼요. 우리 공시법에 무조건 키는 186과 187만 알면 모든 게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공법이에요. 사법이 아니라니까. 공법이라니까.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규율하거든.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OX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인감을 대체로 한다, 안 한다. 오케이? 여기 아까 이거를 기록한다, 안 한다. 기록한다, 안 한.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키를 잘 잡아 놓으면 공부하기가 엄청 수월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제일 잘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제일 먼저 목차를 적어 보는 겁니다. 목차.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세 번만 읽으면 됩니다. 세 번만 읽으면. 그러면 주어, 목적어, 동사를 찾아진다, 안 찾아진다? 그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부동산의 일부입니다. 옆에다가 방 한 칸 쓰세요. 방 한 칸. 부동산의 일부는 토지의 일부도 됩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기 쉬운 거는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 자, 모르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집에 아파트에 방이 4개다. 방 한 칸 요래 써놓으면 다 바로 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밑에 볼게요. 방 한 칸에 전세 임대차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돼야 안 돼요? 돼.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뭐다? 안 돼. 되죠? 그럼 오른쪽은 X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 한 칸만 보존등기는 OX다, X. 방 한 칸만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들어올 수 시작 없다.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이중의 보존등기는 OX다, X. 통과. 자, 그 다음에 신청인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에 넣을 수 있는데, 일단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는 틀려요. 그럼 제일 위에 표를 보세요. 토지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들 일단 이 책을 딱 접하면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면, 토지와 건물로 분류를 했구나. 그러면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그 차이점이 시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번의 좌측을 보세요. 대장, 오른쪽에 대장, 왼쪽에 판결서, 오른쪽에 판결서, 왼쪽에 수용, 오른쪽에 수용. 다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면 오른쪽에는 4번이 있지, 4번. 그럼 그 4번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제 말을 들어볼게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토지 소유권 보존은 OX다,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뭐다? O. 꼭 키를 잡을 때 제 손을 보세요. 토지의 첫 출발은 개인으로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로부터 합니다. 국가.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의 소유란다. 어디와이더? O. 항상 토지는 국가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은 꼭 기억하세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모르는 길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준공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그러면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국가가 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내준다, 그럼 공부가 끝난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거든. 자, 1번에 가볼게요. 토지 대장할 때 대장자만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1번에 갑니다. 끝에 시작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끝에 시작 있다. 동그라미 3번에 끝에 시작 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죽겠지 마세요. 대장상. 자, 소유권 이전. 그까지만 딱 줄 거죠.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위에 을에다가 동그라미 쳐. 을에다가. 하면 및 그 상속인은 자기면 보존하게 없고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죠. 그러면 자, 요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자,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대장이 있거든. 자, 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는데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니까 미등기다, 미등기 아니다, 미등기. 이걸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있지.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문제될 거 있다, 없지. 그러면 요 을이죠, 을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렸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칠판을 보세요. 이거는 두 가지를 지금 묻고 있거든.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배우는 거는 요 칸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요 칸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시작. 없다. 없는데 해버렸어. 해버렸다면 유효, 무효로 물으면 시작. 유효. 이게 유효.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이죠. 칠판을 봅니다. 시집안간 딸이 애 낳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애 낳아버렸어. 그럼 친정엄마가 뭐심에 잡아오라고 그러지. 그럼 뭐심에 갔죠? 결혼해서 살겠습니다. 묻고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요래하면 있죠. 갑은 보존등기 했죠? 그럼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매매했죠? 양도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이 사람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그럼 세금을 3번을 거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래하면 세금을 한 번밖에 못 거두지. 그러니까 요 등기를 하고 가라, 하지 말고 가라, 하고 가랍니다. 그런데 요래 해버린 거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붙들렸다, 안 붙들렸다?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붙들렸다가 O, 안 붙들렸다가 X, 시작. O입니다. 붙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안 붙들렸다면 저거는 저런 일이 있었는지가 모르지. 그럼 그건 완전 범죄지. 맞죠? 붙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판을 보세요. 이 그림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이 그림상의 소유자가 누구다? 을. 이래도 을이고 이래도 을이에요. 근데 요래해야 되는데 요래한 이유는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등기된 건 유효로 하고 유효라고 세금만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 가지로 말하면 요 등기를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맞죠? 모두라는 거는 보존 등기를 생략했다는 거죠. 누구의 보존 등기가 생략됐다? 갑. 그럼 이거를 문자로 해야 돼. 자, 칠판을 보세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누구다? 가. 어로부터 이전받은 자, 누구다? 을.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없다. 됐죠? 을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이 이루어졌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시작 유효이다. 그러면 다 공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판결로 내려오세요. 판결 내려옵니다. 판결의 종류입니다. 판결은 소유권, 죽었습니다. 확인 판결. 하나는 것은 아니면 죽었습니다. 형성 판결, 이행 판결. 그러니까 오른쪽에 팁의 맨 아래를 보세요. 공시법 시간에 판결서는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시작 형성. 성소한 등기무자가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기를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럼 이제 지금 나오는 판결이 무슨 판결? 보존 등기 판결. 이거는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제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자, 설명을 다시 할게요. 대장이 있고, 판결서가 있고, 수용이 있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이니까, 요거는 아까 전에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거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말 안 했는데 답 할게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포괄 유정을 받은 포괄 수정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기를 신청할 수 시작.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제가 좀 전에 포괄 유정은 186이다 7이다. 그럼 이미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그럼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아니 포괄 유정이 나오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시작 있다. 이래 말해라고 그랬지.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녹음기 뒤로 돌릴까요? 아니, 공부를 하는 요령이라니까, 요령. 그렇게 하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이제 여기서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이제 이래 나오거든. 우리 공시법 시간에, 이거는 적지는 안 해도 됩니다. 공시법 시간에 판결은 187조와 23조와 65조 요 3개에서 나와요. 이거는 민법 제187조입니다. 이거는 형성 판결이라. 오케이? 그럼 요거는 성소한 등기무자, 성소한 등기, 이거는 단독 신청에서 나오는 판결입니다. 무슨 판결?
그러면 출제인이 물을 때는 형성 판결이냐를 묻는 게 아니고 등기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를 묻는 거고, 이거는 등기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 힘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 셋 다 된다. 이면 셋 다. 셋 다. 다 된다. 이면 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걸 갖고 냅니다. 그럼 여기 무슨 판결? 확인. 그럼 여기서 이제 답입니다. 토지, 건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자, 토지는 누구다? 국가. 건물은 시다. 시당군수, 구청장.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럼 이걸, 아니.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아무 판결서 가져가도 다 해준다. 이 말입니다. 다 해준다. 이 말. 그러면 시험에 낼 때는 자 보세요. 판결에 의하여 소유자 힘을 증명하는 소유권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한다. 오덱스다 X. 이때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않는다. 오더와이더 O. 이때 판결은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 오덱스다. 여기 기출문제 답입니다. 확정 판결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뭐예요?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이 말이지. 확정된 판결서만 가져오면 다 해준다 이 말이지. 이해했어요? 판결서를 가져갈 때는 확정된 걸 갖고 가야 된다. 아직 확정 안 된 걸 간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만 가져오면 종류는 따지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 됐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냅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월등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책으로 잠깐 가볼게요. 한 장을 넘깁시다. 니은으로 갑니다. 첫째 줄 끝에 줄 것입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납조서 그거 가지고도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제 손을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이거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납조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공정정서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외울 때 한마디 할게요.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납조서가 무엇이냐는 묻는 문제는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도 등기를 할 수 있냐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등기를 할 수 있냐를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절차법이니까 등기할 수 시작 있다. 그러면 요거 위에다가 그냥 요렇게 썼어요. 판사가 작성. 화해조서나 조정조서나 인납조서는 판사가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민사소송이 들어가면은 판사가 재판을 하죠. 그럼 재판부터 먼저 합니까?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킵니까? 둘이를 불러다가 화해부터 시킵니다. 화해. 이해합니까? 그럼 화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화해했어. 끝내면 돼요? 안 돼요? 문서로서 남겨야지, 문서로서. 그러면 그 화해조서는 판사가 작성한다 이 말입니다. 판사가 작성하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조정조서죠. 제가 그랬잖아요.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있었다 없었다? 거기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요 신구 선생님 있죠. 요분은 판사입니다. 판사.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뭐 양육비는 어떻게 하고 재산분을 어떻게 하고 조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조정했죠. 그래서 끝나면 안 되죠. 문서로서 남겨야 돼, 안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인정하고 승낙했다 이 말. 그럼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시험에 물을 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납조서 넣으면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화해조서가 뭐냐, 조정조서가 뭐냐라는 시험 문제는 없다니까. 그냥 저거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를 묻는다니까. 그럼 여기 이제 요거죠. 요거는 답만 딱 하면 된다. 여러분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조서. 여러분들 보세요.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는 서면이라고 합니다. 서면.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거는 시작, 조서. 이 정서는 요거를 갖고 가세요.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정받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그럼 공정사무소는 관공서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이거 갖고는 등기를 못 하는 거지. 관공서가 아니니까. 이해했죠? 네, 통과.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를 갑니다. 기업. 당해 부동산의 보존등기 신청의 소임을 이유로 자 죽었습니다.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끝글자 있다 이거면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았다 몰랐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옛날에 요거를 기출문제 답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답은 그냥 이렇게 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끝이 답이다면 끝이 있다, 없다. 오케이? 있다. 그럼 요리 와보세요. 제 말 들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했습니다.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을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가 을이 보존 등기 해버린 거예요. 갑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갑이 얼마 있다가 보존 등기로 갔어. 가니까 이미 을의 이름으로 보는 게 돼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가서 좋은 말 할 때 말소시키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근데 이 말소시켜 준다 안 준다? 얘를 꼭 기억하세요. 말로서 들을 놈이면 사기 쳤다 안 쳤다? 안 쳤어. 그 말소를 안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갑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나다. 을의 이름으로 된 소유권을 이게 말소시켜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문자로 보세요. 말소를 명한 판결이니까 누구를 소유자로 인정한다? 갑. 그러면 갑은 그 판결서 갖고 이거 지우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제 손을 봅니다. 자, 이거 맞추면 또 합격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괜찮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 판결서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안 해도 변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민법에서 형성 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잖아요. 그럼 이미 소유권이 취득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럼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이야기한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가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가 없다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 있냐를 묻는다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니은에 저 죽었습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서. 그 다음에 디귿 리얼을 묶으세요.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디귿에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 국가 동그라미 치세요. 니은입니다. 죽지 마세요. 둘째 줄입니다. 소유자를 확정한 미등기 건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가 한 칸 밑에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 자, 요거는 알았다, 몰랐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요 두 개거든. 요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요리 오세요. 제가 지난번에 예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거든.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 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토지입니다. 토지입니다. 갑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 등기로 왔어. 을이 내 거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보존 등기로 왔어. 그 말은 하나의 토지를 두고 갑도 내 거다, 을도 내 거다. 각자 소유자임을 주장하면서 보존 등기로 왔다. 그럼 이제 등기소 등기관이 갑이 제출했던 서류, 을이 제출했던 서류를 보니까 누가 소유자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등기를 못 해주지. 그럴 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너희들 둘 싸움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소송 걸어서 누가 소유자인지 확인받아 오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을 걸 때 그림상으로 보면은 갑은 을을 상대로,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토지의 첫 출발은 누구라고 그랬다? 국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내가 소유자임을 주장을 해야 되는 거라. 오케이? 네. 그러면 국가가 확인하는 딱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칠판을 보세요. 만약에 건물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느냐? 시장군수, 구청. 여러분들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가 나야 되거든. 준공허가가 나야 되거든. 건축허가, 준공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내어주죠. 그러면 평택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당신이 나한테 허가 내줬으니까 내가 소유자이지 않느냐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수용 일어났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다시 사업 시행자는 이랍니다.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래시다? 이건 답 맞췄네요. 수용.
186이다, 7이다, 7. 그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럼 빨리 187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특별자치로 있어 실현구조입니다. 첫째 줄에 건물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끝에 시작 없다. 그러다 가면 됩니다. 5번에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시작 않는다. 265페이지 제일 위에 등기부로 갑니다. 등기부. 등기 원인이 그 밑에 빈칸이 있답다. 별표를 크게 하나 해놔 놓으세요. 별표를. 그리고 그 칸은 비운다, 안 비운다? 비운다. 그걸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으로 갑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는데,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교환, 점료, 소유권 이전이죠. 상속도 소유권 이전이고, 토지 수용도 소유권 이전이고, 진정명예법도 소유권 이전이고, 환매 특약이나 신탁 등기도 전부 다 소유권 이전에서 나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그럼 처음에 265페이지 보면 이제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매 계약을 말하는 거지. 매매 계약. 요거를 공부를 해볼게요. 제일 밑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제목을 먼저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인계약서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면 이제 의의를 갑니다. 동그라미 1번에 계약에다가 줄 것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매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옆으로 갑니다. 1번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죽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한 칸 밑에 금인을 받아 할 때 금인자만 줄 것이에요. 2번으로 갑니다. 매매 줄 거죠. 옆에 거래신고 필정 줄 것이에요. 거래신고 필정.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지금은 이제 요 말을 이야기하거든. 자, 이런 말입니다. 그냥 잡으세요. 금인계약서가 뭐냐 이러면은 그냥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도장 받아오라. 이 사람이 도장. 여러분들 구청에 가면 관공서면 착석하는 도장이 있답다. 있죠. 그 도장 받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는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여 조세 포탈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예를 들어 본다면은 저 칠판을 봅니다. 갑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했죠. 그럼 요 계약서에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했어. 요 계약서에 금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이 등기가 이리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갑이 등기 신청할 때 계약서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갑이 제출했던 계약서에 계약의 당사자는 시작 갑하고 을. 근데 등기는 어떻게 해로 왔다? 갑하고 벼. 그럼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이게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겠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에 놓을 확률은 10%입니다. 그런데 출제인이 그럼 물을 때는 답은 이거거든. 그럼 금인계약서는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금인 받아라, 도장 받아라. 그러면 도장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여기도 역시 OX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에서 뭘 받아라? 금이다. 자,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칠판을 봅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계약. 시작. 매매 계약.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거는 모든 계약을 말하지. 이거는 매매만 말하는 거지. 됐죠? 네. 그럼 답입니다. 매매 계약서는 금인을 받지 않습니다. 왜?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거든. 거래 신고 필증. 여러분들 나중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을 하면은 매매를 성사시킨다, 안 시킨다? 그러면 그 중개사 하는 분이 그 계약서 들고 구청에 가서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맞다, 맞다? 맞지. 그럼 거래 신고를 했으니까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된다, 아닌다? 해. 그러니까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예수, 그럼 다시. 이거를 하면, 이거는 아예 안 받는 겁니다.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한 개를 하는 게, 이거 받았다면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중에 한 개 이거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우선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이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금인을 받는다, 일어날 때 이제 답은 이겁니다.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계약은 아니야. 소유권이 이전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지. 이해되겠죠? 그럼 무리해 봅시다. 계약이죠.
매매 예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예약도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그러나 가등기 때는 소유권이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본등기 때는 받아야 된다 안 된다 받아야지. 받아야죠.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랍니다. 전세 여기 다시 할게요. 전세 저당 있죠. 계약이다 계약이다 계약.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대요 안 돼.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자, 여기서 X죠. 됩니다. 상소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대요 돼. 토지 수용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한대요 돼. 금인 받을 필요는 시작 없다. 그 욕함만 딱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 X를 보세요. 1.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금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당연히 안 받는 거지. 여러분들 금인은 중단생략 등기를 반기해서 조세포탈입니다. 조세포탈. 그럼 세금하고 관계없죠. 밑에 합니다. 토지 수용이죠. 수용은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금인을 받을 필요는 시작 없다. 3번에 가등기죠. 가등기인데 그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4번입니다. 계약을 해제했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중단생략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 5번입니다. 계약이 아니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러면 지상권은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다음에 7번, 8번, 9번을 묶으세요. 그럼 공부 안 해도 되겠죠. 제 손을 봅니다. 거래 신고했어. 금일받을 필요는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했어.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했다면 조세포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금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이해되는 겁니다. 통과. 됐어. 자, 그 다음에 267페이지입니다. 거래가액인데,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조금만 쉬었다가 공부를 하죠.